이 안에 참 올바르지 않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적 사관을 갖고 저술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진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5.18과 관련된 내용도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굉장히 축소돼 있고,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던 많은 여인들에 대한 위안부 내용도 두 줄, 세 줄로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고, 미래 세대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가 이런 식의 검정 절차로 허술하게 진행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건 정말 완벽하게 직무유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야 될 이 역사 교과서에 이렇게 반란군 이런 말을 쓰고 있고,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학살된 내용을 이렇게 왜곡해 있기 때문에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원 정지역 김준혁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재영학 교육뿐만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역사 교육이었습니다. 재영학 교육의 한 70% 가까이가 역사 교육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 민족은 또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역사 교육을 그만큼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교육을 하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나온 역사 교과서 9종의 거민정 교과서가 있었는데, 이 교과서가 이번에 문제가 된 어떤 특정 교과서입니다. 제가 출판사 이름까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안에 참 올바르지 않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적 사관을 갖고 저술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국정교과서하고도 같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국정교과서 좀 줘보시겠습니까? 예. 자, 이 국정교과서 안에도 중세시대,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좋은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었는데, 이 교과서는 하다못해 조선시대마저도 비자주성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식민통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으로 개요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침략을 진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이걸 심어 놓았습니다. 5.18과 관련된 내용도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굉장히 축소돼 있고,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던 많은 여인들에 대한 위안부 내용도 두 줄, 세 줄로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고,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항쟁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의도적으로 시각적 효과를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 휴전선을 걷는 모습들은 일체 없고 거꾸로 노태우 대통령의 당시 모습을 보인다든가, 이런 여러 내용들. 그러니까 이 안에 저희들이 역사 교과서 검증단을 구성해서 차분하게 조사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곡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 교과서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니,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여기에 더해서 절차상의 출판사 등록과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과서 내용을 대대적인 검증을 다시 공론화하고, 이 과정에서 이 교과서가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2025년 과정에 학습을 하지 못하는 배제해야만 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부 장관에게 정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사 지금 책을 드신 거죠? 네. 아마 저는 사실 이제 우리 이제 여야 의원님들께서 이제 역사의 문제가 아마 상당히 이제 같은 사관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고대사 문제만큼은 거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교과서 분야는 우리 김준혁 의원님께서 역사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지금 이 문제 교과서에 대해서 면밀히 아직 검토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문제 제기했던 오늘은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이 역사 교과서의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우리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좀 토론하고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같이 인식하고 공감한다면 아마 조금 우리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또 학생들이나 또 학교 측에서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의 뜻을 많이 반영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기회 되실 때 한번 저 교과서 한번 꼭 봐주시고요. 우리 김대식 의원님 한 말씀 주시고 정부 측으로부터도 이 교과서 문제 지금 다 교과서 문제인가요? 그러신가요? 그러면 쭉 한번 의원님들께 일단 역사 교과서 문제를 여야 이렇게 좀 균형 감각 있게 말씀을 청해 듣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교육부 장관으로부터도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대식 의원님.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준혁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를 잊은 국가의 미래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팩트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의 서술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이렇게 동감을 하고 인구 통계적으로 일본에 대한 그 국민의 감정은 나이와 세대별로 좀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직접 겪은 세대가 있는 반면에 슬램덩크에 열광하고 또 포켓몬빵을 먹으면서 유니클로를 사는 또 이런 세대가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국민의 감정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가 있는 반면에 또 남북 정상회담에 기쁨을 누리는 세대, 또 그리고 군 입영 당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격 사건을 직접 겪은 이런 세대가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들을 애국 없이 온전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또 생각합니다. 우리 김준혁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 또 상대 국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다양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그거를 존중해야 됩니다. 특정 사건을 부각하거나 축소하는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출판사별로 표현, 표기 방법, 분량이 현격하게 달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 시절 우리가 학습하였던 교과서는 청소년 인격 형성에 있어서 맞물려서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하나의 국론, 하나의 역사관이란 있을 수 없듯이 개인의 취향과 소신을 국가는 또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가가 역사관을 강요한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역사적 사실을 누락하거나 부각한다는 비판이 없도록 저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강경수 의원님이 네, 강경수 의원님. 네, 저도 한국사 교과서에 관한 거긴 한데요. 저는 이제 그 한국사 검정 관련에 대한 자료에 관련된 내용을 좀 오늘 제기하고 싶은데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뉴스타파라고 하는 언론사와 더불어서 이게 한국사 교과서의 그 검정을 하는 그 한국 그 한 학력 평가원인데요. 이제 거기에서의 그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한 바 있는데 한번 여기를 잠깐 봐주시면은요. 이게 이 자료가 그 이제 검정 과정에 참여한 그 교과서 업체입니다. 근데 3년 이내에 한 권 이상을 사실 출판한 실적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냈는데 이게 제목이 한국사 2 적중 340제 근현대사인데요. 이거를 이제 그 3년 이내에 한 권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냈는데 이걸 한번 들춰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게 2008년도 출제원에 따른 2008년도 수능 완벽 대비에 대한 문제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표지가리만 한 거입니다. 그러니까 10년도 훨씬 전에 낸 이 그 출판물을 이번에 검정의 그 여건에 해당이 되는 3년 이내에 한 권의 출판물로 이걸 낸 건데 사실 이걸 저희가 찾기 위해서 시중을 다 뒤져봤는데 없어서 저희가 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복사를 해온 자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얼마나 이 내용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이 검정 절차가 허술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아주 방증해지는 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대통령령에 그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르면 저작권 또는 발행자가 이 대통령령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혹은 검정 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에는 교육부 장관께서 그 검정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발행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하고 이제 평가원은 명확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 세대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가 이런 식의 검정 절차로 허술하게 진행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건 정말 완벽하게 직무유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교육부하고 평가원은 제가 이 자료 제출을 한 출판 실적 외에도 그 검정 자격이 있거든요. 이 교과서 검정 출판사로 이제 뛰어들기 위해서는 그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교과서의 내용과 얼마나 관련 있는 출판물을 그동안 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검정 자격과 관련된 것들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기로는 교육부 장관님께 해명과 더불어서 자료 요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네, 김문수 의원님. 예, 역사 교과서 관련해서 여수 순천 11구 사건 관련된 내용도 좀 너무 잘못된 부분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그게 아니라요. 지금 문제 제기된 그 네. 교과서 출판사 그 한 출판사에 국한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종합적으로 출판사 다. 종합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이제 21년도에 제정이 됐고 22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여순 사건에 관한 제2조 정의가 있거든요.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 순천 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우리 국회에서 정의를 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식 기록으로도 1만여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돼 있고 지금 희생자 신청을 받아서 7,500여 명이 신청이 돼 있고 이 중에 700여 명이 여순 사건 희생자라고 정부에서 지금 확정을 하고 계속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동아 출판에서 만든 역사 교과서 이번 교과서에 보면 여수 순천 11구 사건 국군은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반란 가담자를 색출하기 위해 주민들을 초등학교로 집결시켰다. 사진 속 우측 대열이 반란 가담 혐의자들로 상당수가 직결 처형되었다. 즉 그 여순 사건 법의 이 정의라든가 이런 정신에 의하면 여야가 그래 이거는 반란이 아니다. 희생당한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 반란이라든가 반군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못하도록 이 법 안에 그런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걸 인정해서 지금 희생자들을 확인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야 될 이 역사 교과서에 이렇게 반란군 이런 말을 쓰고 있고 동아출판뿐만이 아니고 시마스, 또 리베르, 비상교육, 한국학력평가원 9개 중에서 이 5개의 교과서에 이 반군, 반란 혐의자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학살된 내용을 이렇게 왜곡해 있기 때문에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민전 의원님까지 말씀 청해 듣고 이제 우리 장관님
네, 다른 이제 잠깐 죄송합니다. 네, 우리 교과서와 김용태 의원님께서는 관련해서 이제 역사 교과서 문제는 아니시죠? 그러면 이제 정부 측 입장 듣고 다시 또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십시오. 네,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당 의원님들께 이렇게 선행학습을 해오셔서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존경의 염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저희 여당이 알고 있는 것은 오늘 위원장실에서 교과서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공부하고 이제 네. 토론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선행학습 위주로 가면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기 어렵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9권의 그 교과서를 면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교과서 검정 과정 그리고 이제 지난 8월 30일 날 교과서를 이제 공개하기로 해서 제가 이제 당시에 우리 장관님께도 그 역사 교과서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이 우려할 점이나 문제점이 있느냐라고 한번 제가 질의를 했었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의원님들이 뭐 검토한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와요.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이 문제점이 만약에 그 정말 국민들이 우려할 문제점이 현실화 된다면 그거는 교육부가 책임져야 되고 그것은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네네. 두 가지 저는 이제 오늘 주신 내용 중에서 김준혁 의원님 혹시 일본이 아까 침략을 진출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정말 진짜 그렇게 침략을 진출이라고 쓴 교과서가 있습니까? 예, 아니 제가 그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예, 맞습니다. 네. 아마 여당 의원님들도 일본의 침략을 진출로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텐데 교육부 장관님, 네네.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제가 좀 종합적으로 좀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여순 사건도 지금 우리가 여순 특별법을 통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여순 사건을 그 시민을 다 반란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게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입니까? 대통령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오늘 네네.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까 이제 여순 문제 일본의 침략 문제 한 가지 워딩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한번 줘보십시오. 네. 우선 좀 전체적으로 역사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역사 교육은 뭐 의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셨듯이 우리 아이들의 그 올바른 정체성을 그 확립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동시에 다양한 또 역사관이 또 뭐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그 다양한 역사관도 또 존중을 할 줄 아는 또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그것도 또 역사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체성과 동시에 또 다양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역사 교과서 검정에 뭐 다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그 역사 교과서의 경우에 이제 교육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 과정에 따라서 충실하게 교과서가 반영됐느냐 하는 거니까 지난 국회 때 논의하고 또 이렇게 해주신 2022 개정 교육 과정 옆에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신 2022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을 잘 따랐느냐 하는 고점하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편찬상의 유의점과 또 검정 기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헌법 이념과 가치를 존중했는지 또 교육의 중립성이 유지됐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 또 편찬상의 유의점 검정 기준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그 역사 교과서들이 검증이 됐고 그 합격한 역사 교과서는 그런 심사를 검정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과서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부 입장은 이런 바로 지금 뭐 개별적인 평가 교과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역사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검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검정에 합격한 다른 교과서와 함께 좀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살펴봐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기해 주신 지금 특히 강경숙 의원님이 제기해 주신 거는 이제 그 출판사의 자격이 되느냐 하는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좀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의원실과 좀 협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개별 내용 사안에 대해서 지금 바로바로 이렇게 적답을 드리기는 좀 일단 검증이 합격하는 교과서들이기 때문에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국회와 좀 충실히 근데 검증이 합격을 했는데 아니 저는 진짜로요. 네. 다양성을 존중할 수는 있지만 이 역사라는 팩트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진짜 저희가 이 검정 교과서를 떠나서 일본의 침략을 진출이라고 네, 잠깐만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사실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미리 좀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김준혁 의원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밀한 검토의 결과를 한번 좀 더 공론화를 시켜주시고 여당 의원님들과도 같이 좀 그 정보를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